오차의 3법칙, 매우 큰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매우 큰 오차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큰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작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보다 적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확률 오차라고 했으면, 같다. 여기 3번이 이제 확률 오차 개념이네요. 같은 크기의 양의 오차.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같다라는 거죠. 요 말뜻과 1번, 2번과 3번은 약간 틀린 거예요. 같은 크기의 양의 오차. 큰 오차는 작은 오차보다 발생할 확률이 적고, 작은 오차가 있는데, 요만큼의 오차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3번. 아주 좋습니다. 자, 큰 오차가 일어날 확률과 작은 오차가 일어날 확률은 동일한 오차. 이거 아니죠, 이건. 이 말뜻은 잘못된 겁니다. 8번에 4번이 확실하게 틀렸고요. 정밀도. 자, 정밀도에 대한 설명. 정밀도에 대한 설명. 정밀도하고 이제 정확도가 있죠. 정밀도는 관측의 균질성. 그래서 정밀도, 어떤 타겟이 있을 때, 이 관역을 맞출 때, 내가 빵빵빵 하면 얘는 정밀도가 높은 거고, 내가 여기에 빵빵빵,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맞추게 되면 정밀도가 높은 거고, 이렇게 되면 정밀도와 정확도가 다 높은 게 되는 거죠. 자, 했을 때 관측의 균질성을 표시하는 척도이다. 맞는 거죠. 균일하죠. 일정하죠. 내가 어떤 이제 사격을 했을 때 일정하게 어느 부분에 관역에 맞추는 거죠. 관측값의 편차가 작으면 서로 편차 차이가 적죠. 그렇죠? 정밀하고, 편차가 크면 정밀하지 못하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관측의 정교성이나 균질성과는 무관하다. 관측의 정교성과는 무관할 수 있지만 균질성과는 무관하지 않죠. 균질하죠. 일정하죠. 내가 사격을 할 때 여기에 빵빵빵 쓰면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질성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균질성과 무관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는 내가 여기를 맞추고 싶은 거죠. 여기를 맞추고 싶은 건데 여기를 맞추는 거니까 차이는 발생하죠. 정교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9번에 3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고요. 관측 장비와 관측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관측 장비가 고가의 장비는 여기에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사는 거죠. 자, 정확도에 대한 설명. 정확도. 관측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거. 관측값과 얼마나, 이거 10번은 설문, 여러분, 한번 토론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토론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11번 거리의 정확도가 n분의 1일 경우 면적의 정확도.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거리 정확도가 n분의 1,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거리 정확도가 n분의 1. 그러면 거리 정확도가 n분의 1이라는 것은 만약에 10분의 1이다 라고 하면 10m를 10m 측정하는데 1m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10분의 1 정확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0m 측정할 때 1m 오차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9m로 측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9m면 면적은 9 곱하기 9 해서 어떻게 됩니까? 81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81제곱미터. 자, 거리 정확도가 10분의 1이다 라는 것은 10m를 측정할 때 1m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즉 9m로 측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변이 9m니까 9 곱하기 9 하면 81. 예. 근데 원래는 얼마짜리 면적이에요? 10m짜리 면적.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10m 곱하기 10m에서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 그러면 이 오차가 얼마예요? 면적 오차는 예, 19제곱미터죠. 19제곱미터. 약 20제곱미터. 그러면 예, 면적 오차는 100분의 19, 약 100분의 20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 이걸 약분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10분의 2. 아까 10분의 1, m을 10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분의 2. 거리 정확도가 n분의 1일 경우 면적의 정확도는 n분의 2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이제 눈으로 외울 수도 있겠죠. 외울 수 있는데 어떻게 n분의 2가 나왔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최소제곱법의 기본 조건, 그렇죠? 관측값들이 경중률에 따라 평균값의 산정. 결국 저 최소제곱법의 가장 기본적인 평균은 최소제곱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죠. 방법. 평균은 최소제곱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레벨 측량할 때, 이렇게 측점, 기준점, 수준점이 있죠. 수준점에서 레벨 측량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2점과 수준점 1, 그 다음에 수준점 1, 수준점 2, 수준점 3점에서 요점에 대해서 높이를 구할 때 수준점 1, 수준점 2, 수준점 3을 이용해서 이 점에 대한 높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높이가 어때요?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잰 높이는 여기, 여기로부터 잰 높이는 여기, 여기로부터 잰 높이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 최적의 높이는 어떻게 해요? 이 높이와 이 높이의 평균값을 취하죠. 그게 최소제곱법이죠. 최소제곱법.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고 12번의 답이 4번? 1번 틀렸다고 되어 있네요. 1번. 관측값의 균질성. 참값에 가까운, 물론 4번은 모든 측정값에 대해서 오차의 제곱 또는 잔차의 제곱. 아까 오차는 참값과 관측값의 차이, 잔차는 최하값과 평균값과 관측값의 차이라고 그랬죠. 이 제곱이 합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4번은 최소제곱법의 정의를 얘기한 거고 1, 2, 3번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토론 과제로 내야 되겠네요. 12번도 토론 과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금 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1, 2, 3번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적어보기 바랍니다. 뭐 13번은 최악값 계산은 평균이죠. 이거 평균 구하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 더해서 나누기 5로 할 수도 있죠. 자, 여기도 최악값이죠. 근데 13번은 횟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거리를 5번 잰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잰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내각을 삼각형의 내각을 각각 다르게 측정한 거죠. 즉
이거를 한번 삭제하고, 하고 삼각형. 여기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의 내각을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A는 1회, B는 4회, C는 9회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각을, 각각의 각을, 여기는 1번, 여기는 4번, 여기는 9번. 그러면 여기가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죠. 기사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충분히. 여기 지금 보면 56도, 56도 25분. 여기도 56도 25분, 56도 25분 다 똑같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뭐만 신경 쓰면 돼요. 30초, 20초, 30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취약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보니까 1번이 틀렸다고 나오네. 1번이 답이라고 되네요. 15번, 15번이 이제 조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이 문제는 항상 좀 껄끄러워요. 왜 껄끄럽냐면 책마다 방법이 조금씩 틀려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때 모집단하고 이게 모집단이고 표본 집단, 샘플링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확률 오차냐, 표본 집단에 대한 확률 오차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 적용하는 공식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두 점 간의 거리를 5번 측정한 거죠? 5번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에 대한 확률 오차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아까 확률 오차는 여기 지금 최악값 한번 볼까요? 최악값은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5한 이게 평균값. 이거 문제였고요. 중등오차 공식을 보니까 n의 n-1의 v제곱. 요거는 표준 편차와 관계된 건데 어떤 표준 편차냐? 요 공식이 의미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요거는 표준 편차인데 어떤 표준 편차냐?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냐? 샘플링에 대한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냐? 요거는 이 표준 샘플링을 여러 개 한 거예요. 여러 개. 자, 여러 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악값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최악값들이, 그 최악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한 게 요 공식이에요. 자, 요거 샘플링 1, 샘플링 2, 3, 4, 5라고 했을 때 요거 1번을 끄집어내면 요 1번에 대한 그 샘플링은 여기 안에 이제 값들이 있겠죠. 뭐 2, 3, 뭐 4, 5 이렇게 하면 2, 3, 4, 5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최악값은 얼마입니까? 지금 9 7, 7, 14 나누기 4가 최악값이 되겠죠. 그렇죠? 14 나누기 4가 최악값이 되겠죠. 14 나누기 4 하면 3.5. 3.5가 최악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요 샘플링 1에 대한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여기 공식 중에 요 놈을 적용하는 겁니다. 요 놈.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샘플링 1이고 샘플링 2에 대해서도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겠죠. 뭐 여기는 3, 3, 4, 5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최악값을 구하면 또 다른 값이 있겠죠. 3번에 대한 최악값도 있고 4번에 대한 최악값, 5번에 대한 최악값이 각각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다섯 개 값에 대해서 또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5개의 값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는 요 공식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요 공식을. 예. 그래서 요것도 표준 편차, 요것도 표준 편차. 예. 근데 요 공식에 대한 표준 편차를 특별히 어떤 책에서는 표준 오차라는 말을 씁니다. 표준 오차. 아, 어려워요. 표준 오차. 예. 표준 오차. 표준 오차. 예.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확률 오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확률 오차는 뭐라고 했냐면, 정의가 표준 편차 곱하기 0.674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표준 편차, 이것도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러한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했단 말이죠. 예. 자, 표준 편차 이거 곱하기 0.6745 하면 안 되냐?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곱하기 0.6745 하면 안 되냐?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요 표준 편차에다가 확률 오차 여기 0.6745로 곱한 것을 개개값에 대한 확률 오차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거에 대한 즉 여기 표준 오차 요거에다가 0.6745로 곱한 것은 최악값에 대한 확률 오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값에 대한 확률 오차. 요거는 개개 관측값에 대한 확률 오차. 요 공식에다가 요걸 곱한 것은 최악값에 대한 각각의 최악값들이잖아요. 1번 샘플, 2번 샘플, 3번, 4번, 5번에 대한 최악값, 이 최악값들에 대한 확률 오차. 그것은 n의 n-1 분의 v제곱 루트 한 것을 0.674 곱한 거고, 개개 관측값은 n이 빠진 거죠. 여기 지금 요거에다가 0.6745를 하면 그것은 개개 관측값에 대한 확률 오차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표준 오차가 또 있어요. 이거를 잘 보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이게 똑같은 공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시그마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여기 시그마 나와 있네요. 시그마 요거 이거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루트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 안으로 n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준 오차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표준 오차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하값에 대한 표준 편차. 이걸 다른 말로 최하값에 대한 표준 편차.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정밀도도 두 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하값에 대한 정밀도는 여기 50점, 여기 점인데 잘못 나왔네요. 여기 요거 점으로 되어 있나?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콤마로 되어 있죠. 여기 점이죠. 점 50.048 분의 확률 오차가 두 개라고 그랬죠. 요것도 나올 수 있고 요거 곱하기 0.6745에서 나온 확률 오차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최악값에 대한 정밀도를 계산을 할 때 요놈을 이용한 거고요. 또 하나는 50.048분의 이거에 0.674 곱한 것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참 껄끄러워요. 진짜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더 껄끄럽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절대 안 나오죠. 계산기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에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푸냐? 두 가지로 다 해야 되죠. 지금 확률 오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확률 오차는 0.6745 곱하기 표준 편차를 가져간다고 했죠. 표준 편차 개개 관측값에 대한 표준 편차는 n-1의 v제곱. 자, 0.6745 곱하기 루트 n의
n-1의 분의 제곱 이렇게 할 때는 최하값에 대한 표준편차, 최하값에 대한 표준편차 곱하기 0.6745. 요거는 개개 관측값에 대한 표준편차 곱하기 0.674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도 답을 구해봐서 둘 중에 있는 놈을 선택을 해주는 게 문제 푸는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 배는 순서. 거리 배는 순서는 일단 수평거리는 아니죠. 다 1, 3, 4번이 경사거리니까 경사거리, 그 다음에 경사거리를 수평, 기준면 3평 1번, 16번에 1번이죠. 1번, 16번에 1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면 아까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경사거리죠. 경사거리. 경사거리. 그 다음에 이 각도가 나오죠. 이 각도. 그렇죠? 연직각. 그렇죠? 경사거리 곱하기 코사인 이 각도 하면 무슨 거리? 수평거리가 나오죠. 수평거리. 수평거리. 그러면 이게 경사거리니까 이만큼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경사거리고 요게 수평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평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준면상거리. 기준면상거리는 뭐냐면 기준면은 이게 타원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면상거리. 그리고 자, 이 기준면에 대해서 원점을 이렇게 접하는 거죠. 평면을 탁 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평면상에 여기에 갖다 딱 대죠. 그리고 여기는 원점은 여기에 딱 접하고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 요게 투영거리, 즉 평면거리가 되겠죠. 자, 경사거리는 여기 A, B, C, D라고 하면 경사거리는 A에서 B, 수평거리는 여기가 2라고 해야 되네.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수평거리는 AB 코사인 요 각도, 그러니까 A에서 E까지 그게 수평거리. 기준면상거리는 A에서 D, 평면거리는 A에서 C. 이게 각각에 해당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에 대한 설명. 지적측량에서 계산거리는 반드시 평면거리죠. 두 점 간의 위치의 차이를 거리라고 한다. 계산거리는 측정거리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계산거리와 측정거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3번은 확실히 틀린 거고요. 계산거리는 기준면상 거리보다 항상 크다. 지적측량에서 계산거리는 기준면상 거리보다 항상 크다. 계산거리는 여기서 여기에서 보면 기준면상 거리가 요거잖아요. 이거. 기준면상 거리는 제일 적죠. 경사거리보다도 적고 다 적죠. 그래서 계산거리는 기준면상 거리보다 항상 크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17번에는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17번에 3번. 거리에 대한 거. 측정거리는 두 점 간의 거리. 엄밀한 의미에서 수평거리는 두 지점의 높이가 타원체상에서 동일한 높이에서의 거리. 타원체상 동일한 높이의 거리. 이거는 기준면상 거리인데, 기준면상 거리. 토탈시테이션으로 관측하면 바로 수평거리가 측정이 된다. 역계산을 했을 때 계산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리. 계산거리는 역계산을 했을 때 계산된 결과. 계산거리는 역계산을 했을 때 계산거리로 나타나는 거리. 4번은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3번 토탈 스테이션으로 관측하면 그 거리는 무슨 거리냐면 경사거리라고 했죠. 경사거리. 그렇죠? 토탈 스테이션에서 여기에서 프리즘 가지고 이 거리, 다이렉트 거리가 무조건 관측이 된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제 수평거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3번도 틀린 게 됩니다. 3번 틀리고 2번, 여기서 2번이 틀렸다고 했는데요. 수평거리는 두 지점의 높이가 타원체상 동일한 높이. 타원체상에서 동일한 높이. 그러면, 예, 여기에서 뭐 이런 높이란 얘기인데요.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수평거리, 두 지점에 대한 수평거리, 그건 아니죠. 예. 자, 왜냐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 여기에 이 점에서 이 점을 시준한다. 그럼 이게 경사거리라고 했죠? 수평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 점에서 예, 수평, 예, 수평을 딱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에 세타 하면은 이게 수평거리죠, 이게. 예. 동일 높이는 여기인데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여기죠.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동일 높이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수평거리는. 물론 이거를 아주 축소를 하면, 예, 아주, 자, 윤리 축소를 하면 여기상에는 이제 요게, 예, 거의 동일한 높이로 될 수가 있겠죠. 축소를 하면. 예, 아주 축소를 하면. 그렇죠?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예. 예. 여기서는 거의 수평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8번에 2번은 확실히 틀렸고요. 3번도 틀렸습니다. 경사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